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10년차 천교수입니다. 스포츠 분석이 힘드신 분, 수익이 나지 않으신 분, 매일 지긋지긋한 한폴락에 시달리시는 분들을 위해 베테랑 천교수가 가족방을 운영 중입니다. 매일같이 적중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0년차의 노하우와 정직한 분석 데이터로 정성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4일 UEFA 유로컵 예선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스토니아 대 아제르바이잔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조에서 생존하는 것은 어렵지만 네이션스 리그에서의 결과로 인해서 플레이오프라는 일말의 희망은 남아있다. 따라서 이 경기를 그냥 넘기기보다는 경기력에 대한 반전을 노려야 할 것이다. 마침 아제르바이잔은 조에서 유일하게 승점을 따냈던 상대이기도 하다. 아제르바이잔이라는 지리적인 난관이 있는 원정보다는 본인들의 홈에서 치르는 경기에서는 자신감을 좀 가질 수도 있을 듯하다. 아제르바이잔은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황이지만 보여주고 있는 양상에서는 별로 기대가 안 되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보다는 미래가 더 기대되는 팀이지 현재로서는 철저하게 축구 변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나마 홈에서는 앞서 언급한 긴 원정거리라는 어드밴티지가 있지만 이번 경기는 원정, 사실 전력이 약해서 홈 어드밴티지라는 것도 제대로 살리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에스토니아의 승리를 기대해보는 매치다. 일단 유일하게 에스토니아가 승점을 따낸 상대는 아제르바이잔이다. 게다가 긴 원정을 가야 하는 원정보다는 홈에서 더 자신감을 가질 이유는 충분할 것이다. 아제르바이잔도 현재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으로는 모든 팀들에게 위협을 주기에는 부족하다. 이번 경기는 에스토니아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네덜란드 대 프랑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네덜란드는 프랑스를 상대로도 전력을 다해야 그리스와의 2위 자리에서 유리함을 잡아낼 수 있다. 다만 중원의 핵심 대용과 공격진의 축 데파이가 모두 이탈하는 등 전력이 100%라고 보기 어려운 상태다. 이미 프랑스를 상대로 원정에서 대패를 당하면서 전력 차이를 심하게 느낀 바 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아예 경기 플랜 자체가 막혀버릴 가능성도 높다. 프랑스 입장에서도 네덜란드를 이겨야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유로에서의 조편성 이득을 위해서 최대한 조에서 좋은 성적을 가져가야 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네덜란드의 전력이 매우 손실이 심하다는 점은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보인다. 수비적으로 운영하는 팀들을 상대로 공격력이 생각보다는 통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적도 있기는 하지만 결국 엔트리 힘으로 승리는 어떻게든 챙기는 모습이다. 네임밸류는 두 팀이 서로 비슷하지만 네덜란드의 엔트리의 손실이 매우 심하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이다. 프랑스가 수비적인 팀을 만나서도 결국에는 공격진의 힘으로 승리를 가져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던 것이 사실이고 게다가 네덜란드는 마냥 수비적으로 해야 할 시기도 아니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 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세 번째로 아일랜드 대 그리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아일랜드는 조에서는 최약체 지브롤터를 제외한 모든 경기에서 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다. 수비와 역습을 구사하는 팀인데 선제골을 허용하는 빈도가 매우 높아 1차적인 안정감을 전혀 보여주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후술하겠지만 그리스가 상당히 이 경기에서 전력을 투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 아일랜드 입장에서는 그리스와 순위 역전의 기회가 있기는 해도 확률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스는 다음 일정이 네덜란드와 프랑스와의 매치라서 2위 자리 사수를 위해서 이 경기를 무조건 잡고 가야 할 이유는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리스 입장에서도 다득점과 친한 양상은 아닌데 5골을 넣은 지브롤터와의 경기를 제외하면 예선 성적은 4경기 5득점. 사실 승점 3점이 급한 상황에서 상대에게 일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득점, 저실점 양상을 일부러라도 만들 이유는 충분할 것이다. 그리스의 유리함을 생각해보겠다. 일단 2위 자리사수를 위한 동기부여와 프랑스, 네덜란드를 만나기 전에 승점 3점을 가져올 이유는 충분하다. 물론 일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가 일부러 저득점 양상을 만들 이유도 충분할 것이고 두 팀 모두 득점과는 크게 친하지는 않다. 이번 경기는 그리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영상 잘 보셨나요? 나머지 경기들 보시기 전에 천교수 스포츠 조합 픽 받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핸디 언어버 최종 조합 픽은 가족방에서 매일 최신으로 공유 중입니다. 가족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나머지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주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오스트리아 대 벨기에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오스트리아는 1위 자리를 두고 벨기에와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알라바와 아르나우토비치의 이탈이 상당히 클 수 있는 상황인데 벨기에도 주력 선수들의 출혈이 매우 큰 상황이기는 하나
선수단의 풀 자체가 오스트리아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이다. 특히 알라바가 국대에서는 공격적인 롤을 상당히 많이 맡기 때문에 생각보다 공격적인 부분에서의 손발이 안 맞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듯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상당히 벨기에의 전력과 출혈도 많은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공격진에서는 도쿠, 루카쿠가 축이 될 수 있고 지난 오스트리아전에서 내분의 주요 인물이었던 쿠르투아도 십자인대 부상으로 이탈한 것이 선수단 분위기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어수선한 분위기에서도 루카쿠가 8골로 예선 최다 득점자의 맥토미니와 함께 이름을 올리고 있는 등 공격진의 상황은 오스트리아보다 낫기는 하다. 두 팀의 출혈이 상당히 큰 모습인데 선수단의 뎁스가 벨기에가 더 나은 것은 분명하다. 특히 공격진에서의 화력에서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벨기에가 오스트리아를 홈에서 만났을 때에는 별로 좋지 못했는데 일단 그 당시에는 내분이 심하게 있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5번째로 아이슬란드 대 룩셈부르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아이슬란드는 홈에서는 퇴장자가 나온 상황에서도 보스니아를 잡아내는 등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세대교체의 과도기가 생각보다는 길게 이어지고 있어 전력 자체는 성장세의 룩셈부르크와 비교해도 우세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미 룩셈부르크와의 경기에서도 3골을 허용하면서 졌고 베테랑과 신예들을 이어줄 중간 연령층 선수들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룩셈부르크의 수비는 나름대로 좋다. 16실점을 기록한 것에 비추면 수치상으로는 별로 좋지 못하지만 사실 포르투갈에게 15골을 허용했을 뿐 나머지 팀들을 상대로는 1실점밖에 기록하지 않는 모습이다. 유독 룩셈부르크가 포르투갈에게 약했던 것을 생각하면 룩셈부르크가 다른 팀들을 상대로는 안정성을 꽤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룩셈부르크는 일단 포르투갈에게 유독 약할 뿐 다른 팀들을 만났을 때에는 생각보다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잘해오고 있는 분위기다. 홈에서 아이슬란드가 나름 강하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나 룩셈부르크의 2위 탈환 동기부여도 강한 편이고 아이슬란드의 세대교체 과도기도 꽤 길게 이어지고 있다. 이번 경기는 룩셈부르크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포르투갈 대 슬로바키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조에서 포르투갈을 견제할 만한 팀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변수가 있다면 호날두에게 철저히 맞춰주는 팀의 성향이다. 호날두가 이제는 수비 상황에서 기여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 다른 선수들이 활동량을 써야 해서 오히려 팀의 경기력이 답답해지는 양상이 꽤 잦은 모습이다. 그래도 아직 조에서 무실점을 기록하는 등 수비적인 리스크가 없고 호날두가 약체를 상대로 보여주는 골 감각은 여전하다. 함식이 은퇴한 상황에서 슬로바키아의 전력은 그다지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미 함식이 없는 네이션스 리그에서 처참한 경기력을 보여준 바 있어 함식을 복귀시키는 강수를 둔 적도 있었다. 로버트 카라는 자원이 있기는 하지만 피지컬적인 문제 때문에 강호를 만났을 때의 문제는 있는 편이다. 결국 열세 상황을 극복하기에는 제약이 너무 많다고 봐야 할 것이다. 포르투갈이 조에서 고꾸라질 일은 전력상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슬로바키아도 나름대로 괜찮은 전력을 가지고 있지만 함식이 없는 상황에서의 경기력은 별로 좋다고 보기 어려웠고 새롭게 중원에 핵이 될 선수도 피지컬적인 문제 때문에 열세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유형은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